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반가워요. 앞머리를 잘랐어요. 조금이라도 어려 보이고 싶어서. 나에게 배우는 것들아, 돈을 내지 말고 너희의 젊음을 나에게 주거라. 요즘은요, 진짜, 예, 젊어지고 싶어요. 진짜. 그래서 막, 젊어 보인다. 아니면 피부 좋아 보인다. 그런 얘기가요, 예뻐 보인다보다 훨씬 듣기 좋은, 예,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가지고, 진짜, 돈으로 내지 말고 너희의 젊음을 나에게 주거라. 나에게 배우는 것들아. 아무튼, 오늘은 뭘 말하고 싶으냐면요. 한문과 피아노, 그 다음에 독서가 결국은 아이들의 이런 공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제가 이제 20년 넘게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깨달은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이런 공통점이 있더라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랄까, 제 말을 듣고 막 반박을 하거나 뭐 이거는 하지 말고 내가 옳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동안 아이들을 가르쳐 본 결과 나는 이런 공통점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런 거니까 내가 지금 옳다라고 말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부탁드려요. 이게 뭐냐면 한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어요. 저희 어렸을 때에는 한문을 좀 열심히 배웠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애들은 한문을 별로 안 배웁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물론 안 배우고 뭐 중학교 아니면 거의 고등학교 뭐 이때나 가서야 이제 한문을 좀 많이 배우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도 배우고 막 뭐 무슨 급수시험 뭐 이래가지고 막 어렸을 때도 막 그냥 엄마들이 어렸을 때도 막 그냥 경쟁하듯이 한문을 배우고 이제 그랬잖아요. 그런 세대인데, 저희 어렸을 때는 이제 영어를 늦게 배웠지 한문은 어렸을 때서부터 배웠던, 학교에서 배운 건 아니고 아무튼 뭐 급수시험 막 이래가지고 엄마들이 애들을 막 한문을 막 가르치고, 저희 어렸을 때는 이제 신문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신문을 읽어봐라 막 조선일보 이런 거 한문 많이 나오는 신문 있잖아요. 그런 거 막 읽어봐라 이거 무슨 글자 이러면서 엄마들이 막 이제 그랬었던 기억이 저도 나는데, 이게요, 한문을 잘하면 영어 하는데 도움이 엄청나게 많이 됩니다. 그것도 문법적인 부분을 배울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영어의 문법이 어렵다는 그런 느낌을 갖지 않고 영어를 배웠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이 문법이 지속적으로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까지 가서도 나는 문법 때문에 몇 개는 못 풀어요. 나는 문법은 못해요. 뭐 이런 식으로 아무리 가르쳐도 고등학생이 돼서도 난 문법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애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포자들이 있어, 문포자. 영어에서도. 문법은 포기다. 그냥 문법은 많이 나오지도 않으니까 그냥 2개는 그냥 찍는다. 그리고 뭐 독해나 뭐 듣기 뭐 이런 거로 판가름을 내겠다. 그래도 1등급이지 않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문법이 어려운 이유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법 용어가 다들 한문입니다. 한문. 그런데 그 한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한문을 그래도 뭐 이렇게 배웠던 세대들은요, 문법이 별로 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한문 속에 문법에 관한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봅시다. 투부정사. 그보다 좀 쉬운 걸 예를 들어봅시다. 동사, 동작할 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동작을 말하는 그런 거는 동사란 말이죠. 명사, 이름 명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건 다 명사다. 형용사, 형용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꾸며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한문 자체에 영어에 대한 쓰임이랄까 뭐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으니까
뭐랄까, 옛날 사람들은, 내가 옛날 사람이 됐네, 졸지에. 아무튼, 옛날 사람들은요, 문법을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문법을. 발음을 어려워하면 어려워했을까? 왜냐하면 정확한 발음을 못 듣고 자랐기 때문에 발음하는 걸 어려워하면 어려웠지, 뭐 단어 외우기 아니면 문법 이런 걸 어려워한 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애들이 선생님, 근데 명사가 뭐예요? 선생님, 근데 동사가 뭐예요? 이런 식으로 묻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형용사는 뭐예요? 뭐 부사는 뭐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그렇게 그냥 뭐 읽기를 잘하고 영작도 잘하고 막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애들도 선생님, 근데 명사가 뭐지요? 형용사가 뭐죠?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니까요. 그러니까는 그런 모든 게 걔네는 명사, 형용사 이걸 그냥 단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만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만. 왜 이게 명사인지를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명사다, 형용사다. 이러니까 자꾸만 까먹는 거죠. 근데 한문을 배운 사람들은 이걸 까먹을 리가 있겠습니까? 정확히 개념이 되는 거죠. 투 부정사도 마찬가지예요. 투 부정사도 이게 부정, 그러니까 정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맞는 거죠. 이게 투 부정사는요, 어떤 건 이게 딱 동사다, 이렇게 명사다, 이게 형용사다,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을 해가지고 이게 부정이라니까, 부정사. 그러니까는 마땅히 딱 뭐라고 정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 쓰이는 거야, 다 쓰이는 거. 명사로도 쓰이고, 막 형용사로도 쓰이고, 막 동사처럼도 쓰이고, 뭐 다 쓰이는 거예요. 이게 투부정사, 뭐 형용사처럼도 쓰이고, 이게 다 쓰인다니까요. 그래서 투부정사예요. 그래서 투부정사에는 명사적인 용법도 있고, 형용사적인 용법도 있고, 부사적인 용법도 있고, 또 비투용법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약간 형용사적 용법에 들어가긴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는데, 그게 벌써 투부정사라는 용어 속에 그 쓰임이 다 들어가 있는 거라니까요. 동명사도 마찬가지야. 동명사. 원래는 명사로 쓰여야 되는 애들인데 얘네가 동사 형태밖에 없어. 동사 형태밖에 없어. 얘네가 명사의 형태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ing라는 꼬리표를 딱 붙여가지고 얘를 명사처럼 쓸 수 있게 하는 거라니까요. 명사처럼. 예, 이게 동명사인데, 그러니까 그 말 속에 그것의 쓰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문을 잘하는 사람들은 영어 문법이 별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영어 문법이. 그런데 요즘에는 어떠냐면, 요즘 세상에 무슨 그렇게 한문을 많이 쓰냐. 요즘엔 이제 신문도 안 보잖아요. 옛날에는 뭐 조선일보 하면은 그냥 한문이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뭐 한문 모른다고 무식하다라는 말도 안 하고, 요즘에는 한문을 뭐 어렸을 때부터 한문을 뭐 급수를 따고 막 이래서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한문을 하면 왠지 고리타분한 뭐 이런 사람 같고, 그러니까 엄마들도 한문을 안 가르치고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이나 이런 걸 전혀 느끼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한문을 애들이 못하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즘 애들은 그래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영어 하면서 영어를 막 가르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애들이 영어를 뭐 옛날 애들보다 특출나게 잘하는 건 아니야. 물론 발음적인 면에서는 조금 나아졌죠. 그렇지만 그 이외에 뭔가 교육적인 그런 쪽으로 이제 어프로치를 했을 때는 옛날 애들이나 요즘 애들이 훨씬 더 영어를 잘한다 뭐 이런 것도 없어. 그런데 요즘 애들이 옛날보다 훨씬 못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한문을 못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한글을 잘 못 써요. 한글을. 그러니까는 요즘 애들, 옛날 애들은요, 한 7살이나 돼야 한글을 배웠거든요. 저도 한 7살에 엄마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글 모르면 안 된다고 그때서부터 한글을 배웠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아까 옛날 애들은 그런데 요즘 애들은 엄마들이 막 4살, 5살 때서부터 막 한글을 막 가르치려고 막 그러고, 우리 애는 한글 5살에 떼었어요.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너무 웃긴 건 요즘 애들이 써서 뭐 하는 것을 옛날 애들보다 훨씬 덜 쓰잖아요. 쓰는 거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글 받침을 뭐 3학년, 2, 3학년, 3학년 그 정도까지 헷갈려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막 3, 4학년이 될 때까지 한글을 막 한글 밑에 받침이 만약에 뭐 2개짜리다 뭐 이럴 때는 그걸 굉장히 헷갈려 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글을 옛날 애들보다 더 잘 쓰는 것도 아니고 뭐 영어 조금 잘한다 그뿐인데 이것도 뭐 교육적인 그런 공부적인 거로 가면 뭐 마땅히 딱히 뭐 그런 거 같지도 않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정말 저는 아직 애들이 어리니까 한문을 좀 잘 좀 가르쳐 보자 라고 벌써부터, 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피아노에 대한 얘기를 하겠어요. 정말 웃긴 게 여러 애들을 만나봤는데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영어 독해도 하고 다 잘하는데 유독 듣기만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듣기만 못하는 애들. 근데 그 반대적인 애들이 있어요. 듣기를 그렇게 많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듣기는 곧잘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둘의 차이는 뭐냐면, 여태까지 많은 애들을 만나봤잖아요. 그 둘의 차이는 뭐냐면 바로 그들이 피아노를 배웠냐 배우지 않았냐의 차이에 있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피아노를 치면요, 이 악보를 봐야 되고 또 악보대로 얘가 치는지를 들어야 되는데 거기는 막 섬세하게 듣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스타카토 부분이냐 아니면 끝까지 눌러줘야 되는 부분이냐, 뭐 몇 분음 표냐, 뭐 점점 크게냐 점점 작게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섬세하게 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피아노를 하면서 선생이 이제 그런 걸 지적을 하고 이제 이러니까 얘도 이 듣는 거에 대한 섬세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도 약간 리듬감이 있잖아요. 피아노도 그렇지만 영어도 약간 리듬감이 있는 그런 또 언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섬세하게, 자기도 모르게 섬세하게 듣는다는 거죠. 정말 이게 과거 시제로 말을 했냐 뭐 미래 시제로 말을 했냐, 이것은 진짜 순식간에 지나가잖아요. 과거 시제는 바로 맨 뒤에 붙은 ed 뭐 트 발음, 스탑이냐 스타트냐 요 차이잖아요. 벌써 엄청 짧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드러낼 때 이게 과거 시제로 말을 했냐 미래 시제로 말했냐, 이게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얘는 들을 수 있다는 거죠. 피아노를 배운 애들은 확실히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듣기를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백발백중 피아노를 전혀 안 쳐본 애들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애들은 남들보다 약간 음악도 살짝 덜 좋아하는 뭐 그런 느낌도 있고, 아무튼 이게 피아노와 약간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애들 그것까지 생각하고 애들을 피아노를 가르치진 않겠지만 어렸을 때 뭐 피아노도 배우고 뭐 주산도 배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주 쓸데없는 돈 낭비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남들 하는 거는 좀 가르칠 만한 필요가 있다. 그 이유를 몰라도 남들이 하는 거는 좀, 예, 조금씩 가르쳐 둘 필요는 있다. 뭐 이런 걸 저는 느꼈습니다. 아, 그리고 독서. 요즘 애들 진짜 독서 안 하죠. 특히 스마트폰이 언제부터 생겼죠? 한 스마트폰이 생긴 지 한 10년 됐나요? 10년은 안 됐죠. 아무튼 그 스마트폰이 생긴 이후로 더더욱 애들이 독서를 안 합니다. 근데 요즘 애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읽어도 몰라요. 한글로 된 걸 텍스트북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선생님한테 이거 좀 설명을 해 달라고 하는 애들이 요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은요, 우리 때만 해도 그거를 읽으면서 자기 혼자 이거 공부를 하면서 문제 풀면서 이게 익숙했어요. 그래서 뭐 문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읽어 내려가면 그게 이해가 된다. 이제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런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있어도 자기 혼자 독학이 안 되는 거죠. 뭐 학원 선생님들에게는 좋은 거죠. 예, 그래야 그런 애들이 학원을 나오니까. 근데 이게
정말 나이가 먹으면서 학원 왔다 갔다 하고 학원에서도 자기한테 딱 뭐 1대1 그런 수업이 아니니까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거를 가르칠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많은 애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 낭비가 되고 이럴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 뭐 중3, 뭐 고등학교 이 정도 되면 자기 혼자 읽고 이해하면서 푸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안 되는 애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독서를 습관화하지 않은 그런 학생들은. 예, 그래서 이 독서가 정말로 중요하고, 그래서 읽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러면 이건 진짜 약간 좀 곤란하다는 거죠. 읽어서 그것도 엄청 어려운 책도 아니고 자기 교과서를 읽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남이 설명을 해줘야 된다. 이거는 정말 아니에요. 예,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독서, 그러니까 어떤 또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읽어서 이해가 되는 그런 정도의 독서 습관을 가진, 학생이라면, 이게, 어느 한 순간 쫙 점수를 올리는 이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읽어서 이해가 되는 그 정도가 되면. 그리고 이게 읽어서 이해가 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수학을 가르치는데, 물론 저는 수학을 애들한테 가르치지는 않는데 엄마들이 정말 부탁을 하면 얘가 나이가 어리고 이 학원 갔다가 저 학원 갔다가 영어 학원 갔다가 수학 학원 갔다가 국어 학원 갔다가 이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워킹 맘이고 뭐 이런 엄마들이 부탁을 하면 이렇게 교습도 해줍니다. 근데 요즘에 이런 수학 문제를 보면요, 스토리텔링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뭐 2 곱하기 3은 얼마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 10줄 정도가 나와요. 10줄 정도. 10줄 정도를 읽어야 이걸 풀 수 있는 거예요. 푸는 건 쉬운데,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걸 보면은 뭐 어른들은 쉽죠. 그게 이해가 되니까.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풀 줄은 알아도 이 수학 문제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 봅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국영수가 중요하다고 그냥 국어하고 영어하고 수학하고 이게 아니라 그 기저의 밑바탕이 되는 것은 내가 정말 지금은 기억이 안 날지라도 어렸을 때 배운 한문, 급수 따려고라도 배웠던 한문, 피아노, 독서,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무튼 이것은 뭐랄까, 선생님들 뿐만이 아니라 어머니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또 나가볼게요. 안녕.